예, 시작하시죠. 오늘 첫날 대라 자료가 4개인데 일단 첫 시간에는 강의 계획서하고 OT 자료 짧게 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볼게요. 예. 자, 강의 계획서 먼저 보시면 일단 뭐 저는 다 아시는 것처럼 김기본 노무사고요. 예. 2023년이 왔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매년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많은 분들이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공식적으로는 1월 27일까지인데 부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 월화까지인가 이틀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부강이 있으니까 실제로는 20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그 다음 주 수요일에 개강하잖아요. 그래서 화요일까지 제가 그냥 쓰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부강 없이 해보려고 하는데 1기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1기까지는 부강을 하고 2, 3기는 그런 거 없으니까 시간을 또 맞춰드리고 하니까는 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시간은 9시부터 1시까지인데 뭐 연기 때 느껴보셨을 거고 또 강의 계속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실 건데 잘 안 지켜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늦게까지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연기 때는 이론 판례 도돈법만 사용했었는데 1기 때는 사례 판례 도돈법이 추가되고요. 이제 뭐 과제자료 있습니다만 얘는 뭐 강의 교재는 아니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법전을 원래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론 판례랑 사례 판례 두 권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론 판례 같은 경우에 이제 연기 안 듣고 1기로 작년 강의 듣고서 이제 올해 1기로 들어오신 분들은 심판을 사야 되느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제 입장에서 책을 사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 참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래도 책은 특히 노론법은 좀 사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긴 들고요. 뭐 근데 경제적인 부분이나 여러모로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제가 카페 자료실에 가보시면 연기 개강할 때 그 12판 넘어오면서 판례 추가된 것만 따로 모아서 올려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추가하셔도 어찌어찌 커버는 가능하니까 여러모로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례집 같은 경우도 작년 강의 들으신 분들 또 사야 되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마찬가지예요. 책은 그래도 사시는 게 낫지 않나 싶긴 한데 제 입장에서 참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죄송한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번에 사례집 개정하면서 문제 자체를 막 크게 바꾸고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 문제 거의 그대로에다가 최근 기출을 조금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바뀌진 않았으니까는 작년판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작년 교재에 비해서 답안을 전체적으로 많이 다듬었어요. 그래서 문제에 약간 오류 느낌 나는 것들을 조금 수정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다 추록을 만들어 드리긴 좀 사실상 불가능해서 그렇게는 좀 어렵고 이제 새 책이 좀 부담스러우시거나 혹은 굳이 뭐 자기는 내공이 있어서 사례집 굳이 뭐 추가로 필요 없을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작년 교재에다가 그 작년 노무사 기출문제 제가 또 카페 공지사항에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험 끝나고 그거 추가하시면 얼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동영상 강의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 교재 배송 시간 이런 것들이 좀 밀릴 수 있다 보니까 교재 앞부분 한 3일치 정도를 PDF로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새로 살지 말지 고민되는 분들은 그 앞부분 PDF로 좀 보면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 뭐 별거 없네 그러면 넘어가시면 되고 아니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으니 좀 사는 게 낫겠다 싶으시면 구매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례집 관련해서 이따가 다시 좀 얘기 좀 할게요. 예. 그래서 강의 목표 보시게 되면 1번 뭐 노동법의 심화학습인데 연기에 비해서 아무래도 강약 조절은 조금 더 들어가고요. 그래서 좀 중요한 주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보려고 아무래도 애를 좀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도가 떨어지는데 쓸데없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연기 스킵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1기 때 다 마찬가지로 커버를 합니다. 2번 보시게 되면 쟁점별 목차 키워드 정리 및 판례 암기인데 사실은 이제 연기에서의 목표는 플로우예요. 그래서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딱 던지면은 이제 거칠게나마 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이제 그게 이제 연습하시겠습니다만 다 목차가 되는 거니까 그게 연기 목표였다면 1기 때 목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문제를 받아봤을 때 쟁점을 파악하고 그 쟁점에 대한 목차를 짜는 거 그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내 답안을 완성하는 거, 그게 또 하나 이제 그 목표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운동이랑 비교해 보면 연기 때는 이제 뭐 복싱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연기 때 우리 막 줄넘기 이렇게 하신 거면 일기 때 이제 모양을 좀 갖춰 나가는 거죠. 섀도우 복싱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직 밑을 치고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좀 모양새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 때 시간도 그렇고 일기 강의 특성상 막 포섭을 꼼꼼하게 하나씩 이렇게 공부하지는 않아요. 근데 주제가 나왔을 때 연기 때 그림 그렸던 것들을 일기 때는 이제 목차를 짜고서 답안을 쓰고 시간 내에 완성을 하고 그래서 뭔가 완성된 답안을 쓰는 것 자체가 목표다 보니까 그쪽에 방점을 좀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 놓고 2기 때는 거기다가 이제 사람 포사 파트를 막 이제 많이 보완해 가지고 더 완성도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3기 때는 실전 연습하는 거고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니까 1기 때는 어쨌든 연기 때 그림 그리던 것들이 이제 문제를 받아봤을 때 쟁점 파악하고 목차화되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시간 내에 써볼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래가지고 포섭 자체가 막 굉장히 딥하게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물론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걸 연습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초심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어쨌든 완성된 주어진 시간 내에 완성된 답안을 쓸 수 있는 거 그것만 해도 아주 대성공이니까 그쪽에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페이지 가보시면 3번에 이제 기초사례 문제 해결 능력 배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안 포섭 사례 문제 공부를 뭐 아예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긴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깊게 가진 않고 그래서 약간 좀 쉽게 좀 이렇게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기도 제가 뭐 오프라인분들 제공해 드립니다만은 이제 연습 과제 자료가 있어요. 이제 과제로 해오시는 건데 이게 사례집에 있는 문제들 뭐 일부 사례집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사례집에 없는 문제가 일부 있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강의하면서 설명용으로 쓰려고 둔 거긴 한데 거의 대부분 다 사례집에 있는 문제거든요. 사례집에 있는 문제들을 문제만 그대로 베껴놨거나 문제가 좀 복잡한 것들은 짧게 요약을 해놨거나 좀 풀기 쉽게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가지고 좀 쉽게 풀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걸 가지고 연습을 좀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4번 어쨌든 일기부터 답안을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강사별로 일기 때 뭐 과목별로 다르고 강사별로 다른데 일기 때 모의 시험을 안 보는 분들도 있고 모의 시험 보긴 보는데 뭐 한 2번 보는 분도 있고 한 3번 보는 분도 있고 저처럼 좀 많이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의 시험 보더라도 배점도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뭐 25점 보기도 하고 50점 보기도 하고 저처럼 이제 하프처럼 보기도 하고 뭐 사람마다 다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풀답안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답안 쓰기 자체는 일기에는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기 때부터 쓰기 시작하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기에 이게 시행착오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기면 4월 달인데 우리 시험 뭐 8월 9월인데 그때부터 쓰기는 좀 늦지 않나. 뭐 과목의 특성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1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답안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실제 논법 시험이 2교시까지 있는데 2차 시험이 1교시 75점 75분, 2교시 75점 75분이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75점짜리 시험 2번을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1기도 그렇고 2기도 그렇고 75점 시험을 봐요. 3기 때는 이제 2번 해가지고 150점을 보는 거고. 그래서 1기 때는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목적은 시간 내에 문제 3개를 다 완성을 시키는 거. 모양을 맞춰내는 거. 그게 목적이고 목표고 2기 때는 완성시키는 거에다가 사안 포석을 굉장히 정교하게 다듬는 거. 그게 목표다 보니까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순차적으로 가고 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어진 시간 내에 답안 자체가 막 굉장히 완성도가 높지 않다 하더라도 초심자 같은 경우에 완성도가 굉장히 높지 않다 하더라도 주어진 시간 내에 3문제를 내가 다 완성을 다 시켰다. 야, 이건 대성공이에요. 그러니까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런 쪽의 목표를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진행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판례의 구조 이런 거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요. 뭐 두문자도 중요하죠. 그래서 판례 암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방식은 다양해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뭐 제 스타일은 아닌데 어떤 분들은 교재를 사진 찍듯이 이렇게 전체가 하나의 그림처럼 자기는 봐야지 외워진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막 토시 하나하나까지 막 민감하게 여는 분들도 계시고 사람마다 다른데 제가 생각할 땐 기본적으로 판례들의 구조를 잡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예를 들어 원칙이 있고 예외 1, 예외 2 뭐 예외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의 이게 좀 하시다 보면 감이 올 건데 우리가 보통 키워드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뭔지 뭐가 키워드인지를 막 외우고 이렇게 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강의 중에 말씀드리기도 합니다만은 본인이 어느 정도 하시다 보면 좀 체화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판례에서 이런 식의 단어, 이런 식의 문장 정도는 이 사례 문제를 풀이할 때 내가 이걸 꼭 활용하고 싶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각 구조 내에서의 거점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암기하시고 그 외에는 앞뒤를 말을 만드세요. 자기 말로 글을 쓸 수 있어야지 어떤 문제가 나와서 글을 쓰는 거지. 막 문장 그 자체를 막 하나하나 외워가지고 뭐 하나 생각 안 나면 아예 그림 멈춰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거점을 잡아가지고 말을 만들어내시고 그렇게 외우는 다음에 올 땐 조금 더 정교하게 다음엔 좀 더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를 특히 일기 때 신경을 좀 써가지고 판례를 잡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통판례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왕이면 구조를 잘 짜가지고 오히려 내원으로 잘 표현해내는 게 실제 이해도가 더 잘 드러날 수도 있어요. 특히 요즘 답안 트렌드도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답안 구조를 짜시고 구조 내에서의 꼭 써야겠는 단어 내지 문장의 거점을 잡고 가자. 그거를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복습형 기초사례 연습 자료인데요.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례집 진도 나가는데 그거 이제 그 사례 문제들을 조금 쉽게 바꾸는 거, 그게 이제 과제 자료입니다. 그래서 답안 쓰듯이 한번 연습해 보실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3번에 모의 시험 뭐 당연히 보죠.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강의 계획표가 있는데 3페이지에 강의 계획표 보시면 3회차부터 이렇게 모의 시험이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3회차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1회가 이제 오늘 OT 들어가고 오늘은 이제 진도 많이 안 나가요. 근기법상 근로자랑 사용자 이렇게 하게 되고 내일 이제 근기법 총칙이랑 근로계약 성립 일부 하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첫 시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1, 2, 3, 4, 5, 6회까지 시험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18회로 끝나는 건데 보강이 2번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제 마지막 시험 보고 이제 이틀을 더 하게 되는 거니까 마지막 답안까지 다 종강 전에 수령하실 수 있게 다 이렇게 세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모의 시험은 혹시나 싶은 말씀을 드리면 누적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딱 그 범위 내에서만 보는 거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의 시험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 딴 데서 안 내고 이 과제 자료에 있는 문제 그대로 낼 거예요. 그대로. 문제 안 바꿔요. 그냥 그대로 내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가 문제를 변형해가지고 막 응용을 하고 막 문제를 꼬아서 풀어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아니고 일기는 시간 내에 답안 완성하고 다 주어진 문제 잘 풀어보고 이런 거다 보니까 문제 안 바꾸고 여기 있는 문제 그대로 세 개를 낼 거니까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OT자로 가시죠. 예. 오리엔테이션 자료 가보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답안 샘플, 뭐 답안 및 과제 샘플, 뭐 이런 거 참고 자료 이런 것들은 이따가 세 번째 시간에 볼 거예요. 이거는 답안 작성 얘기라서 이거 세 번째 시간에 볼 거고 첫 시간에 OT 자료 짧게 보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리엔테이션 자료 가보시면. 자, 일단 1페이지에 제 카페 주소는 뭐 다 아시죠? 잘 모르시겠으면, 노동치지공인데,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다음 들어가셔가지고, 김기본 의무사 치면 나와요. 거기 가입하셔가지고 등록 신청하시고, 다른 카페 하는 동안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질문 이런 것들은 카페를 통해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입하시면. 일단 개념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모르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의랑 온라인 강의로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강의라고 하다 보면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실강이고요. 202호 계시는 분들이죠. 두 번째가 실영상이고 201호, 뭐 402호, 101호 여기 계시는 분들. 이게 저 202호 강의하는 게 실시간으로 같이 보면서 강의 듣는 게 실영상반 강의가 됩니다. 뭐 참고로 이제 그 엘리베이터 옆에 강의실 배정표에 써있긴 한데 잘 모르실까봐 201호 같은 경우는 비흡연자 강의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담배 냄새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비흡연자분들만 들어가는 강의실이 201호니까 201호에는 흡연자분들은 가시면 안 돼요. 이제 201호에 들어갈 수 있는 흡연자는 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모의 시험 보실 때 잠깐 들어가게 하거든요. 이제 그때 저만 들어갈 수 있는구나. 아무튼 비흡연자분들, 아니 흡연자분들은 201호는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방글라서 3번에 온라인 참석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처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수강 인원 제한도 너무 크게 들어오고 그다음 막 강의가 막 다 닫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온천반은 뭐냐면 일반 동영상 강의 보는 것처럼 이제 동영상으로 강의를 수강하시는데 대신 모의 시험 제출을 일반 실강 시정사분들하고 똑같이 주어진 이제 시간 내에 이제 파란이라는 학원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PDF로 제출하고 첨삭을 똑같이 받아보고 등수도 똑같이 들어가고 요런 분들이 온천반이에요. 그래서 온천반은 이제 온라인 강의가 아니고 분류하기로는 오프라인 강의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학원에서 공지 나갔을 건데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 듣는 분들은 이제 과제 무료로 드린다고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강 실용상 분들은 그냥 받아가시면 되는데 오시니까 온천반 분들은 못 오시지 않습니까? 지방 계신 분들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학원에서 우편 발송을 해줄 거예요. 아마 갔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과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우리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배송 받는 분들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 앞부분은 PDF 따가지고 그 자료에 첨부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 한 3일 정도는 그걸로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온천반 분들은 일반 그 온라인 강의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일반 동영상 강의랑 온천반은 다르니까 그 개념을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양가로 2번에 온라인 강의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강이에요. 그래가지고 온천반하고 차이는 뭐냐면 온천반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PDF로 파란 시스템 그쪽에다가 업로드를 하시면 물론 이제 그 위에 시간이 나와 있는데 그 시간 엄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이라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내일 아니지만 내일이라고 치자고 내일 모의 시험이 있으면 그 문제지가 언제 업로드가 되냐면 파란에 들어가 보시면 언제 업로드 되냐면 내일 시험이면은 오늘 밤 6시 오늘 좀 6시쯤에 문제가 미리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내일 시험이지만 온천반 분들은 오늘 봐도 돼.
그러니까 시간 부족하실 거 가지고 미리 올려드리는 건데, 그래서 오늘 저녁 6시부터 그 답안 제출이 가능하고 문제가 올라가니까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냐면은 실제 오프라인 오시는 분들은 그 시험 당일날 아침 9시부터 이제 75분 시험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온천반 분들은 그날 오후 2시 59분까지 다 써가지고 PDF 떠가지고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1분이라도 넘어가면은 업로드가 안 돼요. 그러면 첨삭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실강 시험상 분들도 남들 다 시험 보고 나서 다 답안지를 냈어요. 그리고 첨삭자가 받아갔어. 근데 그 뒤에 내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지. 온천반 분들도 시간 넘어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업로드가 안 돼. 그래가지고 1분도 늦으면 안 되니까 이거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특히 처음에 하실 때 PDF 변환 이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막 어버버 하다가 막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온천반은 일반 오프라인처럼 그렇게 시험이 나가는 거고,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첨삭이 없어요. 그냥 그 모의시험 문제랑 뭐 해설 이런 거 다 올라가지 당연히 올라가는데 뭐 첨삭에 나가고 원래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일반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답안을 너무 안 쓰더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라는 게 안 쓰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부터 이제 온라인 강의 분들은 제가 따로 첨삭한 노무사들하고 해가지고 형식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처럼 막 등수가 나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온라인 특성상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등급 표시하고 이렇게 첨삭 나가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따로 계약한 노무사들이 첨삭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에서 이제 동영상 첨삭이라고 하는 거는 온라인 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천반은 동영상 첨삭이 아니에요. 일반 오프 첨삭인 거지. 그 개념을 좀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온천반이랑 온라인 강의랑 그럼 뭐가 다르냐? 뭐 차이점, 그러니까 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 그 의미성들을 얘기를 해보면 아무래도 온첨이 낫긴 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의 의지가 너무 유연해가지고 이게 당장 언제까지 내야 되는 게 아니면 안 하게 된다고. 나중에 하지 그러면서. 대신에 이제 그거는 너무 딱 그 타이밍에만 내야 되니까는 개인이 좀 일정 스케줄을 조절하기가 어려운 면이 사실 있고요. 근데 그에 반해 일반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는 온라인 강의 이거는 언제까지 내야 되면 이게 없거든요. 언제까지 내면 되냐면 동영상 수강 기간 만료 전까지 내면 돼요. 그리고 동영상 수강 기간 만료일이 예를 들어 올해 2차 시험 이후다. 그러면 2차 시험 전날까지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약 자체가 2차 시험 전날까지 돼 있다 보니까 그 이유권 안 받습니다. 그 이유는 내는 걸로 넘어가는 거지. 이제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 동영상 수강 기간 만료 전까지만 내면 되니까는 조금 유도리 있게 운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 내요. 사실 이거를 잘. 그게 사실 좀 문제기는 하지. 잘 안 내. 잘. 그래서 좀 의지가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매년 일반 동영상 첨삭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나 전전년도 해가지고 오프라인 첨삭으로 좀 검증된 분들을 모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2분 지금 섭외해놨는데 1기 때 뭐 밑에 당구장 표시돼 있죠. 29기 이정민 노무사님하고 29기 차현수 노무사님 두 분이 나눠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따 뒤에 나와 있는데 이정민 노무사님이 135회차, 차현수 노무사님이 2, 4, 6회차 이렇게 나눠서 하기로 하셨고, 2기 때도 아마 계속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건 확실치 않은데, 가봐야지 아는데, 아무튼 일단 1기는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1기 동영상 듣는 분들은 이 두 분한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시면 2번이 2023년도 수험 계획인데요. 우리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주말반을 빼가지고, 그러니까 내년부터 다시 할 거거든요. 연기 일기 다 할 건데, 제가 한 번은 조금 쉬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올해 연기 일기 다 주말을 뺐어요. 그래서 지금 평일밖에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예생분들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진도 따라가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주말에 시간이 좀 비니까 그때 뭐 그 주 했던 것들을 뭐 이제 한번 다시 복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타과목 너무 까먹으니까 타과목 진도 짜셔가지고 순차적으로 좀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적절하게 좀 쉬세요, 주말에는. 그래서 너무 하루도 안 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이 버티지 못해요. 그래서 하다못해 반나절이라도 좀 쉬어야 되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좀 푹 자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좀 스케줄을 잘 짜보시죠. 그 다음에 2, 3기는 뭐 일요반 혹은 이제 월요반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일요반만 있는 건데, 일요반으로 지금 소화가 안 되니까 실용상이 월요반을 추가로 까는 거예요. 근데 월요반을 추가로 깔았더니 장점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 2, 3기는 평일반이 없거든요. 다 주말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그 행정, 인사, 선택 세 과목을 하루 종일하고, 일요일 날 오전, 오후를 논법을 두탐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월요반을 깔아버리니까 하루 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월요반에 또 가진 장점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월요일에도 논법을 이제 예를 들어 시험을 보고 하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평일에 공부를 안 해. 그리고 논법을 일요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류반을 들어가게 되면 노동법을 1월만 공부하는 그런 식의 문제가 있긴 한데 사람이다 보니까 그 체력 관리 측면에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2, 3기는 필요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월요반도 막 조기에 실강 실용상 마감돼 버리면은 금요나 화요일을 추가로 깔아드릴게요라고 말은 하는데 좀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별로 안 좋아요. 안 하고 싶어. 그래서 가능하면 월요반으로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유예분들 같은 경우는 유예라는 게 사실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유예인데 작년에 1년 풀 달려가지고 합격을 목표로 했다가 안 돼가지고 올해 유예 가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1차만 딱 합격하신 다음에 올해 이제 2차를 처음 하신 연기부터 들어오신 분도 똑같이 어차피 유예인데 두 이제 집단 다 그냥 1, 2, 3쿼리 풀쿼리 가시면 돼요. 그리고 전 과목 다 그 과목 그 과정 빼먹지 마시고 그냥 장사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1, 2, 3기 풀쿼리 전 과목 다 타시고 그러니까 그 사이즈 내에서 그 시스템 내에서 하라는 거 잘하고 그렇게 가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순환 잘 따라가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동차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 페이지 가시면 1기 때 민법을 돌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1기 때 민법을 돌리시는데 민법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기본 강의 들어야지. 그거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신정보호사님 잘 많이 듣긴 하는데 또 너무 길잖아요. 너무 힘드시면은 좀 짧게 하시는 분도 괜찮으니까 다른 분 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제일 많이 듣는 건 아무래도 신정보호사님 강의 제일 많이 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들은 분들은 기본 강의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아직 안 들은 분들은 지금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이미 들으신 분들은 혼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책을 돌리든 문제집을 돌리든 사실 돌려야 돼요. 민법은 놓으면 안 돼요. 까먹으면 안 되니까. 민법은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다만 이제 방과로 3번에 나와 있는데 민법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3월부터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안 늦으니까 민법만 꼭 지고 가시는 걸로 뭐 주말을 활용하든 뭐 하루에 1시간만 하든 매일매일 하든 간에 이렇게 민법은 꼭 가져가야 되니까 꼭 생동이든 헌동이든 마찬가지예요. 헌동도 민법 하세요. 이거 놓으면 안 돼. 헌동분들은 처음에 생동할 때 기본 강의 들었잖아요. 그럼 기본 강의 또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민법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11월 달에 신법무사님 그 핵심 특강인가 뭐 찍은 거 있어요. 그 10회짜리 좀 짧거든요. 30강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오면은 헌동분들은 충분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커버하시면 될 것 같고 본인 보시기에 뭐 강의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럼 어쨌든 본인이 문제집을 보시든 책을 보시든 보면 되는데 아무튼 헌동도 민법을 봐야 됩니다. 이거 놓으면 안 돼. 민법을 꼭꼭 봐야 돼요. 그럼 나머지 과목 언제 시작할 거냐? 사람마다 다른데 조금 빠르면은 1기 평일반 기준으로 선택 과목 들어갈 때쯤 시작하시면 조금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늦게 하시는 분들은 1기 평일반 끝나고 정도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좀 1차 압박이 있으니까 너무 뒤로 미루지 마시고 2차 욕심이 난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1차 선택 과목 할 때쯤부터는 그래도 시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법은 계속 가져가셔야 되고 나머지는 1차 선택 과목 들어갈 때쯤 그때쯤부터는 좀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때부터 이제 1차 공부 비중과 2차 공부 비중을 밸런스를 처음에는 2차를 많이 하고 1차 조금 하겠지. 처음에는 점점 바꿔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게 좀 뒤집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인마다 달라가지고 그렇게 그 밸런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법 1차 기본 강의는 안 들어도 돼요. 지금 우리가 2차 연기를 들었으니까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문풀 강의 정도로 커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풀도 듣기 좀 그렇다. 그러면 4데이지 정도는 꼭 듣고 가시고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듣고 가세요. 근데 제가 볼 때 1차 기본 강의 안 들은 분들은 문풀 강의 정도는 들으면 좋을 것 같고 1차 기본 강의 들은 분들은 그냥 거기서 한 거 잘 그냥 책 공부하고 하시면 1차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동도 그렇고 헌동도 그렇고 2기 가시면 엉망이 돼요. 작년에 이제 동창 코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2기 때 1차 압박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래서 2기 때를 잘 버텨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2기 때는 말 그대로 버티는 과정이에요. 버티는 과정. 그래가지고 이 길을 잘 버텨내면서 1차 안배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기 때 많이 물어보시는 게 1차랑 2차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거냐. 근데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정답이 없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물어보신다. 그럼 항상 얘기하죠. 5대 5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거는 개인이 보면 알 거예요. 본인이 1차를 좀 더 해야 되는지 2차를 힘줘도 괜찮을지 그에 맞춰가지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2기를 놓지 마시고 2기 때는 버티기니까 이제 버텨가면서 1차 안배를 좀 해야 되겠다. 3기 가셔가지고 이제 다시 힘내 달리는 건데 그 생동 같은 경우는 연기 1기 2를 돌렸는데 1차 끝나고 완전히 퍼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기를 이제 저는 이제 바라는데 도저히 사람이 버틸 수가 없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동체반으로 가세요. 동체반으로. 그래가지고 동체반은 찍어서 공부하는데 그것만이라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꾸역꾸역 버텨가지고 그냥 오픈북으로 범위 문역을 쓰더라도 3기로 가시는 게 당연히 좋지. 그래가지고 0, 1, 2, 3을 동체분들은 버텨내시되 너무 힘드시면 3기 때 동체반 가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이 정도로 그냥 하나 선택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이제 그 불합격 상담할 때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밑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잖아요. 헌동분들은 1기를 3기처럼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헌동분들은 처음에 동차 보실 때보다 헌동 때 1차 압박이 엄청나게 비교도 안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동차 볼 때는 생각보다 잃을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헌동 때는 1차를 떨어져 버리면 잃을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심적 압박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그러니까 보통 이런 얘기하면은 나는 멘탈이 강하니까 달라. 나는 안 그럴까 얘기하는데 다 비슷해요. 인간이라는 게 다 비슷해가지고 남들이 그런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1차 시험이 이때쯤이라고 되면 이 전에도 문제가 생기고 후에도 문제가 생겨요. 이 전의 문제는 특히 헌동분들이 심한데 이 전의 문제는 되게 막 분노가 막 차오르고 되게 예민해지고 막 화가 나고 막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이런 거죠. 첨삭자 이 새끼들은 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첨삭을 하는 건지 모르겠고 막 다 세상이 싫고 막 이렇게 분노에 차오르게 되는데 1차가 끝나고 나면 다 뭐 더덥고 막 다 지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이 다른데 전후가 너무 힘들어 전후가. 그러다 보니까 헌동분들도 생동 말할 것도 없고 헌동분들도 2기를 제대로 보니까 진짜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2기 때 많이 무너지거든. 그래서 헌동분들은 특히 1기를 진짜 빡세게 하셔야 돼요. 진짜 빡세게. 그러니까 불합격자 상담할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1기랑 2기 중에 하나만 고르면 뭘 들을까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헌동분들이. 헌동분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차라리 1기를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용적으로는 2기가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시기가 안 좋아, 시기가. 어차피 2기 때 집중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1기를 헌동분들은 작년에 해봤지 않습니까? 3기처럼 보내세요. 암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올려가지고 1기 끝나고 당장 시험장 가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그래야 2기 때 좀 조금 내려오더라도 한 개 회복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좀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그 헌동분들은 작년에 들어가서 알잖아요. 1기는 모의시험 여기서 그대로 낸다고. 그럼 이거 여기에 없는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겠지. 근데 이제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야 어차피 답안 쓰기 맞춰기 연습하는 게 목적이니까는 범위를 좁혀가지고 이 안에서만 문제를 내니까 이것만 잘해갖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헌동분들은 이것만 보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헌동분들은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 보지 말고 헌동분들은 얘를 활용하시거나 오히려 그냥 복습할 땐 이거 보지 말고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주제 다 보시고 헌동분들은 다 보시고 얘를 활용하는 거는 오히려 그 뒤에 누적 복습용으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주말에 할 수도 있고 2회차 말고 그 다음 회차 할 수도 있겠지만 누적 복습을 이번 회차에서는 3일 동안 했던 거 범위 제대로 다 준비를 하고 그 다음 시험 준비할 때는 그걸 제대로 준비하겠죠. 그거 할 때 그 이전 회차에 대해서는 이걸로 그냥 누적 복습 한번 한다. 이런 느낌으로 쓰시고 헌동분들이 막 이것만 해가지고 막 여기 거나 1등 해야지 1기 1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아무 의미 없거든. 그러니까는 헌동분들은 이거 주제 좁히지 마시고 범위 좁히지 마시고 다 공부하세요. 3기 하듯이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기본서 보는 기회가 또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책에 있는 거 최대한 빠짐없이 꼼꼼하게 다 보시고 헌동쯤 되면 이제 넓혀야 돼요. 좀 이거 범위들을. 그러니까 생동이나 유예 때만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좁히려고 하고 좀 힘 조절을 많이 하고 합니다만은 헌동 때 되면은 사실은 브리타 대비를 하셔야죠. 그러다 보니까 그쯤 되면은 이제 넓게 보세요. 그래서 책에 있는데 특히 판례에 있는데 제가 자세히 안 다뤄도 그건 빠짐없이 다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헌동분들은 1기가 진짜 중요해요. 2기를 제대로 못 보내기 때문에 꼭 그거를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담화자습법. 요거는 세 번째 시간에 자료를 가지고 다시 얘기하죠. 자세하게. 자, 4번 가보시면 학습 순서 돼 있는데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뭐 읽어보시되 일단 기본 전제는 강의 빠지지 마세요. 이게 한 빠지면 또 막 흐트러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온천반 듣는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 강제가 나름대로 시스템이 되긴 합니다만은 또 누가 옆에서 보고 그런 게 아니니까 자꾸 막 답안 되게 쉽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 한번 밀리면 또 감당 안 되니까 주의하시고. 일반 온라인 수강생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일반 동영상 수강생분들은 진짜 의지를 잘 가지지 않으시면은 남들 막 1기 다 끝나갈 때 막 노동법 겨우 끝내고 이런다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진도 안 밀리게 꼭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예생분들은 뭐 내용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밑에 당구장 표시 있죠? 빠지는 논점 없이 다 보세요.
위에 좀 들어가게 되면 작다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네. 자, 4페이지 가시면 동태생분들 얘기만 해보면 생동분들이겠죠. 처음 하시는 분들. 복습으로 강의 시간에 진행한 주제에 대해서 정독으로 1, 2독 하시고 그래서 일단 내용을 꼼꼼히 보세요. 근데 이제 그런 건 한번 해보시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물론 제일 중요하긴 한데, 원래 이렇게 봐야 되겠지. 돼야 되는데, 그냥 읽지 마시고, 그냥 쭉 읽다 보면 그냥 또 하고 넘어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주제를 하나 읽으면, 예를 들어 오늘 근기법상 그러다 읽었다. 그러면 쭉 읽은 다음에 덮어놓고 한번 그려보세요. 연기 때 했던 거. 그렇죠. 우리 판사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한번 그려보고, 그게 그려지면 괜찮은 거고, 읽었는데도 안 그려지면 다시 보세요, 다시. 그림은 그릴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림 염두에 두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냥 쭉 읽으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 이거는 2, 3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가셔도 3기 때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쓱 보면 하고 보면 막 남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제 하나 보고 본 다음에 덮고 그려보고 이게 돼야지. 기왕이면 그린 다음에 판례도 한번 구조 짜보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나와 있는 것처럼 특히 문제되는 것들은 판례 있는 거. 그리고 왜 이 판례가 이런 식의 분쟁이 발생했는가. 그래서 관련 규정이 있는데 왜 그러지? 보면서 거기에 대한 판례 입장, 논거라든가 결론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논거, 결론, 요건, 요소 요거 얘기 잠깐 해보면 생각보다 그거를 잘 구별을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자, 일단 문제 상황이 있을 거예요. 특정 쟁점이 나왔을 때 문제 상황 이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제시하는 결론이 있어요. 결론은 그렇다일 수도 있고 아니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A 회사, 갑은 A 회사의 근로자인가 던진 거예요. 답은 알 수 없다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그러고 어떨 때 아닌지를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요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땐 그렇고 저럴 땐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물어봤을 때 답이 O 혹은 X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우리가 노조법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회와 대의원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별하여 규약으로 정한 경우에, 구분하여 정한 경우에 대의원의 의결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가? 원칙은 안 된다죠. 예외적으로 규약 개정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거기엔 지금 O든 X든 나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 된다. 대신 예외적으로 이렇다 이런 식으로. 또 비슷한 맥락으로 간접적인 방식에 의해서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가? 답은 안 된다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X인 거예요, X. 그러니까 쟁점에 나왔을 때 판례가 제시하는 결론이라는 게 그냥 O거나 X일 수 있어요. 그럼 O거나 X일 때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요건 같은 건 필요 없죠. 그냥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추가로 뭐가 나올 수 있냐? 왜 O인지 왜 X인지 논거가 나올 수 있겠죠. 왜 O인지 왜 X인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의원 선출할 수 있는가? 판례 입장 안 된다죠. 안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가 결론인데 요건이 왜 나오겠어요? 요건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냥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왜 안 되는지, 물론 판례가 왜 안 되는지를 말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그렇다 끝 이런 경우도 많죠. 근데 이제 보통은 논증하려고 하니까 논거 왜 그런가 왜 안 되는가 간단하죠. 왜 안 되는가. 17조는 강행규정이니까 강행규정 위반으로 대의원 뽑은 것들은 허용될 수 없음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럴 때 논거가 나오겠다. 그러면 세모일 때 논거 안 나오냐? 꼭 그런 건 아니지. 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지를 논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때 마찬가지로 요건 나오기 전에 논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럼 어떨 때 이렇고 어떨 때 저러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 요건이라는 건 보통 이런 식이죠. A and B, A 요건과 B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는 거야. 이럴 수도 있고 A or B일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에서 잘 보는 건 아닌데 1차 보는 분들 생각을 떠올려 보시면 노동조합의 해산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이 해산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동조합 측의 의지에 의해 해산되는 경우들이 물론 대부분이겠지. 규약이 정한 사유가 발생했다든가 총회 대의원에서 의결했다든가 합병 분할로 소멸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신고해야 되겠죠. 28조 노조법. 근데 어떤 경우 있습니까? 그 행정관청이 소위 말하는 휴면 노조에 대해서 해산 절차를 밟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직권으로. 거기서 해산될 수 있는 직권으로 해산되게 되는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임원이 없어야 되고 엔드 하지 않습니까? 노조로서 활동을 1년 이상 안 했어야 되고 엔드 노동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되고 그건 이제 엔드 요건인 거죠. 그럼 그 안에서 노조로서 활동을 1년 이상 안 했다는 게 뭐냐? 거긴 시행령에서 또는 O로 얘기하죠.
총회나 대의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거나 또는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둘 중 하나만 걸려도 1년 동안 활동하는 것으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건이라는 건 AND 요건일 수도 있고 O 요건일 수도 있어요. 혹은 그냥 A일 수도 있지. A면 되고 A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의 요건들을 갖췄는지를 판단하기가 애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애매할 수 있다. 그럴 때 나오는 게 판단 요소가 나오는 거죠. 일종의 체크리스트 이런 것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별을 해야 돼요. 지금 A라는 사람이 B 회사 안에서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거는 근로시간인가 휴게시간인가? 답은 알 수가 없어요. 근로시간일 수도 있고 휴게시간일 수도 있죠. 그럼 어떨 때 근로시간이고 어떨 때 휴게시간이냐? 자유롭게 이용했으면 휴게시간이고 지휘 감독하에 있었으면 근로시간이다. 이게 요건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면 근로시간이고 B면 휴게시간이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A면 근로시간이고 A가 아니면 휴게시간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지휘 감독하에 있었는지 혹은 그게 아니라 자유롭게 이용했는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일정 기준이 필요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 판단 기준으로서 제시된 체크리스트를 우리는 요소라고 하죠.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가 근로시간 판단할 때 나오는 그 요소라는 게 계치단규 이게 나오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한번 구조를 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생각보다 결론, 논거, 뭐 요건, 그 안에 요소 이거를 구별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쉽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판례 보실 때 결론 먼저 보시고 결론이 세모일 수도 있고 O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O거나 X라면 요건은 나올 게 없겠다. 그럼 거기는 이제 논거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보면 되겠죠. 그리고 결론이 OX 끝 이럴 수도 있지만 O인데 예외적으로 X 이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O인데 예외적으로 X다. 그래버리면 왜 예외가 나올 수 있는지 그 안에서 또 논거가 있기도 하고 어떨 때 예외가 되는지 또 요건이 있기도 하고 그렇기도 해요. 이게 복잡하게 들어가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예외 없이 그냥 O다 그러면 더 얘기할 게 없지. 논거만 찾아보면 될 겁니다. 오케이. 근데 답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이게 어떨 때 이렇고 어떨 때 저런가를 따져봐야 될 것이고 그게 요건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지를 또 논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또 논거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이 요건이 그냥 이러면 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94년도에 내치상시 얘기가 그 판례가 처음 나오기 이전까지는 근기법상 근로자도 이건 없었어요. 이거는 요건만 있었지. 94년도 이전에는 종속성이 있으면 근기법상 근로자임 끝이었던 거예요. 94년 이전까지는 종속성이 있어야 됨. 근데 이 종속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전에는 막 그 판례 건건이별로 사실관계 쭉 나열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냥 종합해 봤을 때 종속성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이었다고요. 그러다가 뭔가 좀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이런 걸로 그 종속성을 판단하는구나. 그게 처음 나온 게 94년도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판례에 따라서 요건을 제시하면서 요소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선 없는 게 낫지. 없는 게 있으면 또 외워야 되니까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제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게 있겠더라. 이것도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례를 우리가 보통 저는 개인적으로 책에 이렇게 막 알록달록 막 색칠하는 걸 저는 썩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제 공부할 때, 지금도 공부하잖아요. 공부할 때 저는 그냥 샤프만 써요. 이렇게 자로 줄이나 치고 그냥 내가 읽고 싶은 부분들 이렇게 하지 막 색칠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는 않는데 우리 수험판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다수 그 입장들인 것 같아요. 눈에 확 잘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특히 많이 하는 게 목차에 형광펜들을 많이 칠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거는 진짜 이해 안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많이들 하세요. 그러면 목차가 눈에 확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목차는 뭐 형광색으로, 중목차는 뭐 이제 뭐 빨간색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많이 하시니까 그것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색칠 작업이 되게 의미가 있겠다 싶은 건 뭐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판례를 구조화시켜 보는 거는 의미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작업을 하면서 또 판례를 좀 깊게 공부하게 되는 또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생각보다 틀리게 칠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요건인데 뭐 예를 들어서 논거라고 칠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지. 근데 그게 일기 때 실수하시면 어때요? 그 틀린 게 이기증 하면 또 보면서 아차 이게 아니네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틀리더라도 고민해보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도저히 모르겠다 이게 뭐가 뭔지를 그러면 카페도 올리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저도 답변 달아줄 거고 다른 분들도 다 달아주시니까 그렇게 서로 공부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꼭 칠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후엔 판례 공부하실 때 구조를 좀 가져가셔 보시는 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차생분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막 그냥 무지성으로 막 외우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따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요즘에 그게 좀 한계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답안 점수를 받는 데 있어서 무지성 암기가 좀 한계 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판례를 볼 땐 적어도 시간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런 식의 구조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좀 짜보시고 잘 이해 안 되는 것들은 카페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웬만한 거 다 있어요. 답변이. 옛날 거 보셔도 되고 잘 못 찾겠다. 그러면 그냥 칩을 올리면 되지.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는 3번 판례 암기하면 하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판례 암기라는 거는 너무 처음 공부할 때부터 막 토시 하나하나 막 그냥 그대로 이거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이 볼 때 키워드 같은 거. 실제로 그게 키워드 아닐 수도 있어요. 괜찮아. 일단 그렇게 외우는 거니까. 그리고 본인 느끼기에 야 이거 되게 있어 보이니까 답안에 이 말 꼭 써보고 싶다. 그런 걸 거점을 잡으시고 그것들을 외운 다음에 말을 만들어 붙여가지고 일정 분량 이상 양을 채울 수 있는 그 정도만 하더라도 처음엔 너무 충분하고 실제 시험도 붙을 수 있어요. 그렇게도. 그러니까는 그렇게 외우시고 그러면서 이 플로우 자체로 스피치를 해보고 말할 수 있으면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일기는 이제 목차를 써야 되는 타이밍이니까 목차도 한번 짜보시고 그렇게 이제 과제하시고 예습 거치기도 해보시고 예습은 뭐 도저히 시간 없으면 제끼더라도 요 정도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유예 이상분들이 해보셨으니까 잘 하시겠지. 근데 이제 위에 참조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동차라는 거는 생동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2차 처음 하는 유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라 3번에 서브는 하지 마세요.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기 때 서브 또 만들어 드려요. 그러니까 혼자 너무 그러니까 서브가 인풋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하지 말고 대신에 이제 본인의 공부 스타일이 뭔가 내가 따로 요약해 정리하지 않으면 잘 안 외워진다. 그러면 하시는데 모든 주제를 다 하는 건 너무 오바예요. 시간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은 진짜 어려운 주제들, 진짜 중요한 주제들 나 이거 잘 정리 안 되는 거 그럼 골라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법 과목은 그나마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한데 인사 같은 건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한두 끝도 없어. 그렇죠? 이건 불가능해. 그렇죠? 아무튼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5번에 판례 mp3 다운로드보다는 이제 제가 받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 판례 암기장이 새로 나왔는데 아직 제가 mp3를 추가 녹음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1월 달에 이제 하루에 하나씩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메일이나 카톡 보내주시면 저한테 빨리 보내드릴게요. 최대한. 그리고 판례 MP도 있는데 그것도 보내드려요. 뭐를 보내드리냐면 우리가 모의시험을 75분 보잖아요. 근데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에 실제 강의실에서 모의시험을 시작할 때 녹음 틀어놓고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녹음 뜨려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문제지 나눠드리겠습니다. 나눠주고. 그래서 눈으로 보세요 하다가 시작하시죠 하고 그냥 쭉 녹음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75분 동안 막 사람들 넘기는 소리 들리거든요. 약간 백색소음 비슷하게. 그리고 75분 뒤에 뭐 5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끝났습니다 하는 그거 파일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온천반이나 일반 동문분들 혼자 연습하실 때 좀 이렇게 좀 실전처럼 느껴지게 하라고 그것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필요한 분들 보내드릴 테니까 저한테 따로 요청 주시면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5페이지 가보시면 6번 과제로 제공하는 기초사례 연습자료 작성 방법. 일단 양가로 1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날 공부의 마지막이 요거예요. 그래서 그날 진도 다 빼고 판례 외우고 외우고 플로우 다 짜보고 그렇죠.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볼 게 이제 요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 가지고 오시면 다음날 복습하면서 과제를 같이 한번 점검을 해요. 그러니까는 점검한다는 게 막 일기 특성상 막 하나하나 막 자세히 보진 않습니다만은 대략의 포섭 방향성 틀 같은 것들을 같이 좀 점검하니까 그렇게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양가로 2번 합격을 위한 스스로 약속을 생각하시고 이걸 제가 뭐 제출하게 하지는 않겠습니까? 우리는 시험을 보는 거니까. 근데 이거 하시고 꼭 마무리로 하세요. 그리고 어차피 거기서만 모의시험 나오니까 좀 신경 써서 보시면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일기 때 이런 것들을 잡아가는데 모든 주제를 자기가 막 목차를 다 짜고 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 분량상. 그러면 과제에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건 내가 이 주제는 내가 일기 끝나고 시험장 갈 수 있게 씹어 먹어보지 이래버리면 자신감 좀 챙긴 다음에 이기 때 좀 추가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도 괜찮습니다. 대신 이제 헌동 이상 분들은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진짜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시험 준비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헌동쯤 되면 알잖아요.
특히 일기 모의 시험의 등수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지 별로 의미 없어 그런 것들. 어차피 이거 그대로 알려주고 오픈북처럼 문제 시험 내는 건데 그 등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헌동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등수가 조금 중하위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 보죠 다. 다 보고 3기처럼 이렇게 뭐 2기처럼 이런 식으로 시험 준비하셔서 보시고 얘만 보면 안 돼. 헌동쯤 되면은 한 2번째 돌리는 거니까. 그다음에 과제 작성 예시는 마지막 시간에 같이 할게요. 다시 한번 자료 보면서. 7번엔 모의시험 진행 3일차부터 3회마다 75점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1회 모의시험은 좀 부담이 덜 할 거예요. 왜냐면 오늘 첫날 OT도 하고 답안조사법도 하고 진도를 많이 못 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뭐 하루 반치 진도 가지고서 하루 반치도 안 되지. 이걸로 시험 보는 거니까 1회는 좀 부담이 덜 할 건데 뒤로 갈수록 부담이 좀 있긴 하겠지. 이게 좀 익숙해지실 거니까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원래는 75점 몇 점이니까 75점 드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드리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시간 배분 이런 것들은 이따 마지막 시간에 다시 얘기할 건데 아무튼 조금 더 드리긴 할게요. 대신 마찬가지로 공부 좀 하셨던 분들은 시간 더 드린다고 더 쓰지 마시고 시간 맞추세요. 75분 동안 맞춰서 연습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더 드리는 거는 진짜 처음 써보는 분들 때문에 좀 더 드리려고 하는 거지. 시간을 맞추세요. 시간을.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 출제 범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제 자료에 있는 문제 그대로 내요. 안 바꿉니다. 그냥 그대로 내니까는 그 안에서만 출제합니다. 양가로 3번 약간의 변동성이 있다. 이거는 뭐냐면 진도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아직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저도 자세히 안 따져봐가지고 혹시라도 따져보니까는 과제 안에 있는 것만으로 문제를 낼 수 없게 진도를 많이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뭐 연차 가지고 막 하루 종일 했다. 예를 들어서 이래버리면 좀 많이 못 나갈 수도 있지. 그런 경우라면 좀 변수가 있는데 그런 거 말고는 그대로 내니까 그대로. 실제로 그대로 나갈 겁니다. 작년에도 그대로 나갔었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제 자료에 있는 것만 내는데도 도저히 커버가 안 된다 자기는. 이런 분들은 전날 미리 연락 주시면 주제를 알려드려요. 그럼 그거 공부해 오시라고. 근데 가능하면은 이 정도는 봐야지.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당구장 다시 강조했죠. 혼동이 사건 과제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보세요. 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 그 문의하셔서라도 책을 안 보고 쓰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6페이지에 박스가 있죠. 범위 문의하지 않고 실제 범위 준비해가지고 실제 시험지를 보는 게 최고고 그 다음 범위를 문의하셔가지고 그거 3개만 딱 보고 오는 게 그 다음이고요. 책 보고 쓰는 거는 안 돼. 근데 그래도 책 보고 쓰는 것도 그나마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봤으면 좋겠는 게 책 보고 베꼈으면 이거 진짜 의미가 없어. 그리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쓰는 거하고 책 보고 베껴 쓰는 거랑 속도도 달라요. 보고 쓰는 게 빠를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 더 오래 걸려 이게.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오히려 더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이 애국가인데 1절 말로 막 랩하듯이 막 뱉는 거하고 4절을 뱉는 건 다르거든요. 1절은 익숙하니까. 그래서 우리 언어를 빼는 게 더 빨리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오픈북 하다 보면 막 더 현타가 와요. 난 책 보고 쓰는데 왜 완성이 안 되지? 막 그러면서 원래 그래, 원래 더 오래 걸려, 더 오래. 그러니까는 책 보지 마시고 차라리 범위 문의를 하세요. 3개만이라도 꼭 보고 오시고. 근데 그나마도 책 보고라도 써보는 거, 이건 하다못해 판례 베껴 쓰면서 공부라도 되지. 근데 안 보는 거는 너무 최악이에요, 최악. 그러니까는 안 돼. 이거 꼭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가로 6번 최고 답안은 뭐 어쨌든 가장 안정적으로 잘 쓰는 답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양가로 7번 어쨌든 요즘에는 많이들 그렇게 하던데 원래 신림동 공식 양식은 점수 등수를 오픈하는 게 아니고 통계표 같은 걸 내는 게 원래 양식이었어요. 근데 저는 옛날부터 10몇 년 전부터 저는 그냥 1등부터 꼴등까지 쫙 깔아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들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름 오픈되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강의실 뒤편에 게시를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저는 그냥 게시 안 하고 카페에 올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제 카페 박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으신 분들은 그 닉네임 표시를 하시면 그거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것도 안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7페이지에 이거 첫 시험 보실 때 또 안내 드릴 건데 그 우리 수강증 보면은 그 뒷자리 있잖아요. 6자리. 그거를 답안 위에다가 쓰시고 그 왼쪽에 이름을 쓰시면 이름이 나가고 이름하고 가로친 다음에 닉네임을 쓰시면 닉네임으로 등수가 나가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름 나가면 어떤가 싶긴 한데 어차피 우리 합격하신 이후에 자기 이름 걸고 다 일할 거지 않습니까? 자격사가 그런 거지 뭐 다 이름 하나가 브랜드고 자격증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그냥 조직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내 이름 걸고 내 일을 한다. 그런 거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자기 이름 쓰시는 게 어떤가 싶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예를 들어 스터디원끼리 좀 눈치 보인다든가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닉네임 필요하신 분들은 닉네임 쓰시면 닉네임 반영해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게임할 때 게임 네임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그 시험 첫날 다시 안내 드릴게요. 자세한 것들은. 네, 넘어가시죠. 채점 및 첨삭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제가 그 배점표를 어저께 짜가지고 어저께 제가 새벽에 채점자들한테 딱 보내놨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문제 없다고 하면은 오늘 확정을 시킬 건데 확정되면은 오늘이나 내일 중에 카페에다 명단을 올릴게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고 오프라인 수강생분들은 뭐 와서 시험 보시는 거니까 온천도 마찬가지고 제출하시는 거죠. 청소 받으시면 되고 등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양가로 1번에 대면 상담을 잡을 건데 이거는 좀 날짜를 한번 잡아볼게요, 다시. 이건 첫 시험 이후로 잡아야 될 건데, 제가 볼 때 첫 시험 보고 두 번째 시험 때쯤부터 받아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쯤에서 대면도 하고, 좀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해볼까 좀 생각 중인데, 그거 좀 여러모로 한번 좀 고민 좀 정리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양가로 2번에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시스템이 이게 원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랫동안 해왔는데, 요즘엔 또 다른 분들도 많이 하더라고. 근데 해왔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정민 노무사님이랑 차현수 노무사님 두 분이 참석을 담당합니다. 차현수 노무사님 이분은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아무튼 출근인가? 그 TV 있잖아요. 거기 나왔던 분이라 아무튼 그분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두 분이 이제 135회차, 24 이것이 나눠서 하는데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실강 실용상 분들이 전환시켜달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작년까지는 실강 실용상 분들은 온천반으로 언제든지 돌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하루라도 바꿨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되게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저도 좀 한번 커트를 해볼까 하다가 그냥 이유가 있어 그렇게 했겠지 하고 넘어갔거든요. 저도 그냥. 그래서 올해부터는 실강 실용상 분들이 본인 그냥 임의로 막 온천반 파란 제출이 안 된다 하더라고. 막혀 있어요. 일단 그거 좀 주의하시고. 그래서 일반 동영상으로 돌리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미리 문의를 하셔야 돼요. 그럼 저한테 카톡이든 메일이든 문의를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거 캡처 떠가지고 동강 첨삭 메일에 같이 첨부해서 보내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좀 뭐 일이 있어서 못 오시거나 이런 분들은 미리 말씀 주시면 또 예를 들어 종합반 끊었는데 일기는 복동으로 본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 그런 분들은 못 오잖아요. 그런 분들도 미리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 뭐 오늘 늦잠을 자가지고 뭐 못 가서 이거 안 돼. 이런 거는 안 되고 미리 우리 1차 출제 포인트죠. 미리와 지체 없이의 차이. 미리는 하기 전에 지체 없이는 한 직후 이런 거니까 미리는 시험 보기 전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미리라는 게 사실은 그래도 우리 사회 통념상 한 전날쯤은 돼야 되겠지. 사회 통념상 미리라는 게 8시 59분에 오늘은 동영상으로 이렇게 하면 그거는 좀 늦잠 잔 거잖아. 그건 좀 그렇고 사회 통념상 우리에서의 이제 미리 목적론적 해석이죠. 일종의 우리에서의 미리는 사회 통념상 전날 정도인 걸로 최소 해석을 좀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자꾸 오프라인 분들이 막 임의로 여기 메일을 보내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안 돼요. 이게 왜냐면 이게 다 꼬여요. 왜냐면 이거 첨삭 회신된 개수 막 세가지고 막 제가 이거를 정산을 해주는 거라서 이거 막 세고 있는데 막 중간에 보면 막 질문들 막 와 있고 막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질문한 거를 그냥 네 봉사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거 개수당 얼마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제 골치 아파요 이게. 그러니까 막 보내시면 안 되고 이거 그렇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일반 동영상 보는 분들 첨삭 요건 되어 있는데 따로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꼼꼼히 보시고 이 양식 안 맞추면 안 해요 이거. 그러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거 막 실제 쓰는 거 아니고 워드로 치거나 이건 절대 안 돼. 이거는 안 되고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다음 대신 주의할 게 9페이지에 박스 안에 있는데 135에는 레이블로 720입니다. 이거 노동 720 아니에요. 노동 720은 제 메일이고 첨삭 메일은 레이블로로 맞춰놨어요. 그래서 135에는 720으로 246회는 다시 2로 가야 되니까 요거 메일 구별하셔가지고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동영상 강의 보시는 분들 자기 공유한다 그러면서 2번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안 돼. 그러니까 뭐 저도 공부했던 입장에서 공유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다고 이걸 제 사비 들어서 하는 건데 2번씩 보내면 어떡해. 그거 안 돼. 그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한 번 보내고서 첨삭받은 다음에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그 아이디가 막아버릴까,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그거 반가로 6번 그렇게 나와 있죠. 그거 돼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2차 시험까지 계약돼 있으니까 1기를 뭐 한 5, 6월 달에 수강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냥 보내도 돼요. 대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동영상 수강기간 만료 이전이어야 되고, 하나는 2차 시험 이전이어야 돼요. 2차 시험 되면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10페이지에 자료관리 되어 있는데 다 버리세요. 필요 없어. 자료는 1기 모의시험 예시답안 같은 경우는 모아놓은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제 볼 때는 필요 없어요. 1기도 제 볼 때는 별 필요 없을 것 같고, 대신 그런 건 있겠지. 가끔 그런 게 있거든요. 사례집이 없는데 여기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 정도는 뭐 모아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어차피 사례집이 다 있는데 뭐, 그러니까 굳이 뭐라 모아놓나. 그래서 다 버리세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책에다 옮기시거나 붙이시고 오려가지고 자료는 최소화 시키세요. 그래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자료 모아놔봐야 의미 없어요. 그나마 좀 의미 있는 거는 인사 정도? 인사 관리는 최근 이슈 같은 것들은 좀 모아놓는 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웬만하면 최대한 요약해가지고 책에도 옮기고 버리세요. 웬만한 것들은 모아놔봐 보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가 꼭 좀 모아놔야 되는 거는 2, 3순환 모의시험 문제, 그리고 추가로 3기 끝나고 나서 추가 모의 또 보거든요. 원리 모의고사. 그 정도는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그거는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11번의 질문 방법. 오프 있는 분들은 뭐 그냥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올해부터 조금 바꾸려고 하는 게, 창구 자체는 기존처럼 다 열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도 있고, 학원 홈페이지 강사란도 있고, 그 다음에 이메일도 있고, 문자 메시지도 있고, 카톡도 있고 다 있는데, 노동법의 내용적인 측면들은 카페로 좀 단일화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인 고민이나 프라이빗한 내용들, 그 다음에 특히 한 2기쯤 가면은 또 이런 얘기 많이 할 건데,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 책에 없는데 혹은 책에 있지만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한번 써보시고 확신 없으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세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검토 의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검토가 이게 너무 어려우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잘 안 알아듣시면 본인이 어디 만든 다음에 저한테 보내줘 보세요. 봐드릴게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카페에 올리기 부담스러우시면 저한테 보내셔도 되고, 대신 노동법의 내용적 질문들은 가능하면 카페로 통일을 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은 노동법의 내용들 카페로 통일을 좀 하고, 그 외에 개인 상담 이런 것들, 수험 상담 이런 것들은 저한테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렇게 따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카페에 올린 것들은 이제 다른 분들 질문에다 답변 달아도 돼요. 뭐 그러면 답변이 틀렸으면 제가 잡아드리겠지. 틀렸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잡아드리겠지. 근데 괜찮아요. 그리고 그 질문이 올라왔는데 답변이 늦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질문을 봤는데 자기도 궁금한 거야. 그러면 그 알림을 등록해놓든가, 잘 모르시겠으면 댓글로 저도 궁금함 이렇게 해놓으면 저 댓글 달아드려요. 이거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해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유의사항 보시면, 제가 사실은 좀 이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게, 사실 재수원 안 탄 분들은 수험판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1차 강의를 수강하셨든 기존 2차를 들으셨든 간에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강생이 아닌데 연락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그게 한 분 한 분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막 뭐가 되게 많이 오는데, 내 수강생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면 막 스트레스가 올라오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기본 성향이 팔이 너무 심하게 안으로 굽어가지고, 저는 아시겠지만 그 조문 특강 정도 지난주에 찍었는데 그 정도 말고는 공개 강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 같은 것도 별 관심 없고, 그냥 옛날 처음에 강의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게 뭐냐면, 그냥 오신 분들이랑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냥 우리 안에 많이 붙고 이거만 관심 있지, 우리 수강생 아닌 분들한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개인 연락처를 주실 때는 조금 그래도 우리 수강생임을 좀 이제 밝혀주시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자, 그리고 카톡 문자 이런 것들은 말머리 붙여주시면, 많이 와가지고 제가 말머리 붙여주시면 제가 좀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레 mp3 딱 보내주시면, 이거 먼저 빨리 보내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범위 문의, 이것도 당장 내일 시험이니까 빨리 해야 되겠지. 이런 것들은 빨리 하니까 말머리 주시면 되게 좀 빠르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양으로 3번에 교재에 관련된 것들은 사진 같이 카페에 올리든 저한테 개인을 보내든, 개인은 하면 안 되겠다. 카페에다 질문 올리실 때 사진 첨부를 해주시면 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채널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사진을 올려주시면 저도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양가로 사업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강의 내용적인 부분들, 노트북 내용은 카페로 좀 통일을 하시고 그 외의 것들은 양가로 5번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양가로 6번 전화는 안 돼요. 특히 술 드시고 전화하시면 안 되고 대신에 요즘에 통화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연말에 그러니까 불합격자 상담들을 5%도 몇 번 진행하고 안 되는 분들은 통화로 해가지고 어저께도 하루 종일 통화했어요. 그런 식으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일정 잡아가지고 통화하면 되니까 그거는 따로 연락을 주시고 그냥 전화 주시면 제가 좀 곤란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맨날 하는 얘기인데요. 주변에 어려운 분들 있어서 도움 필요하시면은 제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는 도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보통 제가 이제 소개를 많이 해드리죠. 그러니까 뭐 자주 말씀드리는데 노무사 업계에서 가장 많은 노무사를 아는 게 아마 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웬만하면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특히 이제 간단한 상담은 제가 해드리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기업 실무 상담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꾸 기업 인사상 담당자분들이 자꾸 저한테 질문하시는데 이거 안 돼. 이거는 여러모로 좀 곤란해가지고 제가 이거는 안 됩니다. 대신 뭐 자문노무사가 필요하시면 소개해드릴 수 있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그 뒤에 것들은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첫날 OT 이렇게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어딜 나갈 거냐면 오늘 근기법상 근로자랑 사용자 딱 두 개 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진도 나가고 세 번째 시간에 요거 자료 두 개 같이 해가지고 오늘 공부하신 근로자 내용 베이스로 해가지고 다반자성법 얘기들을 좀 하고 채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 번째 시간에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쉬었다 가시죠. 우리 시작은 조금 첫날이라 조금 얘기할게요. 40분에 시작할게요. 그리고 우리 연기 때 상위 20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례집 수령하셔야 되는 분들, 아직 안 받은 분들은 지금 1층에 내려오세요. 제가 지금 드릴게요. 그분들은 20명 되시는 분들, 한 10분 아직 안 받아갔더라고. 그분들은 지금 1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40분에 시작할게요.